네, 안녕하십니까. 투 머시토크입니다.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메가 C 마스터, 이 앞에 있는 시계는 김재선님께서 지원해주신 C 마스터 코치 모델인데요. 하여튼 이 C 마스터와 연관되어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들 몇 가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먼저 이 시계를 지원해주셔서 이렇게 C 마스터와 함께하는 영상을 찍을 수 있게 해주신 김재선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.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임스 본드 이야기를 해볼까요? 요새 다니엘 크레이그가 그 제임스 본드 활동을 하면서 막 스펙터 에디션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, 그래서 이제 본드 하면 시마스터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, 실제로는 피어스 브루스넌이죠? 그 영화 배우가 95년에 시마스터를 처음으로 본드 시리즈에서 착용했다고 합니다. 저는 이제 션 코네리가 처음에 007을 활동을 할 때, 그리고 애초에 그 007을 어떤 소설가, 작가가 원래 007의 시계는 서브마리너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션 코네리도 서브마리너를 차고 나오고, 이런 나토줄로 해서 차고 나왔습니다. 이게 영화에서는 이게 가운데가 회색이냐, 그러니까 이게 션 코네리가 찾던 나토줄이 이 가운데가 회색이냐 흰색이냐에 대한 논란도 좀 있고 그랬는데, 아무튼 이거 보통 007 나토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줄을 서브마리너를 결합해서 나왔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, 그 이제 피어스 브루스넌 전까지 계속 서브마리너를 차고 나왔다는 거는 몰랐습니다.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그 다니엘 크레이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꾸 007 하면서 서브마리너를 차고 있는 모습이 자꾸 노출이 돼가지고 영국 사람들한테 좀 먹었다고 하더라고요. 네, 아무튼 제가 보기엔 가장 재밌는 얘기 같고요. 그럼 이제 과거에 이제 이 시마스터와 연관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게요. 먼저 이제 1932년에 이제 마린이라는 시계가 있습니다. 이 사각형으로 된 시계인데, 생물학자 어떤 분이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, 이제 꽤 재밌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케이스를 이제 안쪽에 시계가 있고 바깥쪽에 유리 케이스로 딱 결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,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방수가 되는 시계는 롤렉스의 오이스터밖에 없었는데, 그 오이스터 같은 경우는 그냥 생활 강화 방수 정도였다고 하고요. 이 마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네바에서 그 방수 테스트를 할 때 처음에는 70m, 그 다음에 120m까지 증명이 된 이제 본격적인 방수 시계였던 거죠. 지금 알려져 있는 다이버들이랑 다른 모양이긴 했지만, 그랬다고 합니다. 그리고 좀 재밌는 게, 이 바깥에 있는 유리가 사파이어 유리를 사용했다고 해요. 이때 이렇게 사파이어 유리를 막상 사용했으면서도, 그래서 이제 스크래치도 좀 더 안 나게 하고, 실제로 오메가가 다시 사파이어를 사용한 건 거의 7, 80년대 때부터 다시 사용했다고 알고 있는데, 재밌는 일이죠. 그 뒤로 계속 운모를 사용했으니까요. 그리고 이 시계줄 같은 경우에는 물개의 가죽을 사용했다고 합니다. 물개 가죽이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가죽이 물을 먹는 현상이 적었다고 하던데, 이 시계가 어떻게 보면 오메가의 첫 다이버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48년에 이렇게 정장 디자인의 시마스터가 나오게 됐는데, 시마스터 라인이죠. 이게 최초의 시마스터 라인인데, 정장 디자인이고, 실링 자체는 고무 같은 게 아니고, 다른, 몇 번 쓰면 다시 바꿔야 되는 그런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,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요게 오메가 100주년 기념 나온 라인업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오메가의 역사가 엄청나게 오래된 거죠. 네. 저는 그게 좀 많이 놀라웠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53년에 이제 블랑팡에서 50 팬텀, 진짜 본격적인 다이버 시계, 요새 우리가 보는 그런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이버 시계가 나오게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54년 초에 롤렉스가 서브마리너를 만들게 되면서 오메가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. 그래서 이제 오메가 시마스터를 만들게 되고, 이게 이제 첫 번째 모델입니다. 다이얼에 시마스터 300이라고 써있는 그 모델이죠.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재밌는 게 있는데, 시마스터 300이었지만 실제로 오메가에서는 200m까지밖에 테스트를 못했다고 합니다. 그래도 일단 300이라고 좋은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데, 300이 더 보기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, 아무튼 롤렉스나 이제 200m까지니까 그거 좀 더 뛰어나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쓴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그리고 이제 베젤이, 우리 지금 현재 다이버들은 이렇게 역방향으로 돌아가는 베젤이잖아요. 근데 그때 오메가 시마스터 초기형 모델은
정방향으로 돌아가는 카운트다운 스타일의 베젤이었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요새는 다 스크류 용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롤렉스가 스크류 용도를 특허로 내놨다고 해요. 그래서 스크류 용도를 사용하지 못하고, 그래서 이게 200m를 기준으로 해서 그 프레스 핏을 해놔서 좀 더 낮은 그 근데 얕은 깊이의 물에서는 물이 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게 그 이후로 이렇게 되게 뭐랄까요, 파생? 그러니까 다이얼의 디자인이 조금씩 변하면서 이게 시계들이 나오는데, 일단 보시면 초기 이 시마스터의 얼굴은 지금 현재는 이제 플래닛 오션에 거의 이 느낌 그대로 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저도 플래닛 오션을 살까 아니면 브라이틀링의 저기 어벤져를 살까 지금도 고민 중이거든요. 뭐 둘 중에 하나는 아마 살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이 플래닛 오션에 이 얼굴들이 그냥 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제 이렇게 시마스터를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해외에 다 팔았을 텐데, 미국에는 그 칼리버 550이 들어가고 다른 해외에는 칼리버 552가 들어갔다고 해요. 칼리버 552 같은 경우에는 주얼이 19개, 550에는 주얼이 17개, 17개, 그러니까 주얼 2개가 차이 나죠. 차이 나는 무브먼트를 집어넣었다고 하던데, 그 이유가 미국에서 이게 주얼이 17개 이상 들어간 무브먼트를 가진 시계한테는 또 세금을 더 많이 물었다고 합니다. 옛날부터 참 미국이 특이한 거죠. 이게 무슨 시계가 전략 물자도 아니고, 이제 그 당시에는 그만큼 시계라는 그 물건이 현재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좀 더 어떻게 보면 전략적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게 무브먼트에다가 무브먼트 주얼 개수를 가지고 세금을 매길 정도니까 좀 더 특별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더 어떤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,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고요. 그래서 오메가가 미국에 팔 때는 주얼 2개를 뺐잖아요. 그러니까 뺀 대신에 거기다가 이제 브라스 재질을 밀어 넣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마모가 되게 빨라서 이렇게 저기 자주 고쳤어야 된다고 하니까요. 혹시라도, 저는 빈티지에는 잘 몰라서 손을 안 대지만 오메가를 구입하실 예정이시라면 빈티지 오메가를 칼리버 550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얘기가 갑자기 좀 길어지고 있는데, 요거 보시면 이제 이 오메가 2세대 모델이에요. 눈에 많이 익으시죠? 이 보레알리스에서 저기 오마주로 한번 만든 적이 있죠.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 참 디자인이 예쁩니다. 저 디자인이 정말 예뻐 보이는데, 아무튼 요게 이렇게 시인성도 좋고 딱 봐도 보기 좋잖아요. 요 모델을 가지고 영국 로열 네이비에서, 로열 네이비니까 왕립해군이라고 하면 될까요? 거기서 이제 공식 시계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몇 가지를 변경했다고 합니다.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12시에 그 숫자를 없애고 큰 삼각형을 만들어서 어두운 곳에서도 큰 삼각형인 데가 12시라는 걸 바로 볼 수 있게 시인성을 좋게 했고, 트리즘 야광을 사용하면서 T 마크를 집어넣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러그를 용접을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용접을 하고 이런 나토 밴드나 줄루 밴드 같은 걸 사용해서 했다고 합니다. 줄루 교체가 불가능했던 거죠. 근데 요 이제 삼각형 디자인도 이제 인기가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뭐 날짜창도 들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변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도 요 보레알리스 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, 이번에 오메가 예전 좀 팔았었거든요. 이제 세이코 토트 사면서. 이번에 오메가 시마스터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나더라고요. 아무튼 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가 가장 재미있었나요? 저는 보면서 미국에서 그 루비 개수를 가지고 환세를 더 물었다는 부분이 가장 재밌었는데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.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. 저희 또 다른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즐거운 오늘 되세요. 왜냐면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으니까요. 감사합니다.